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7월 19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옹등생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가끔가다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13년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칼라라고 그러잖아요. 와이셔츠 입고 다니고 또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런 시절을 한 13년을 했는데, 이 양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입었던 교복하고 똑같아요. 양복 한 2벌만 있으면 일주일을 버팅기고 남방 한 3벌만 있으면 또 일주일이 버팅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많이 안 듭니다. 실질적으로 양복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복 좋은 거 한 2-3벌 갖고 계절별로 한 2-3개만 있으면은 뭐 1년을 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 한 양복 한 6개, 남방 한 뭐 한 10몇 개 있으면은 1년을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사복을 입고 방송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칠판 가기를 할 때는 맨날 사복을 입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양복을 입고 하다 보니까 옷 걱정을 안 해서 좋아. 옷 걱정을 안 해서 좋고, 또 양복을 입으니까 깨끗해 보이잖아요. 또 와이셔츠까지 이렇게 딱 입고 넥타이까지 딱 메고 하니까 사람이, 남자는 좀 슈트가 잘 받는 사람이 멋쟁이라 그러듯이 양복을 입고 하니까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요경마입니다. 지난주에는 일요경마도 저배당 1승으로 끝났지만 부산교차에서는 배당이 삼삼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일요경마는 문화일보배가 아니라 구경주에 뭐가 있죠? 농림축산배, 농림축산식품 장간배 대상경주가 있는데, 이번에도 부산만들이 좀 세 보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대상경주도 하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서울경마가 좀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경마에 신경을 많이 쓰고, 부산교차는 후반부에 몰려있는데 지난주는 배당이 와장창 터지는 흐름이었지만, 이번 주는 약간은 좀 까다롭긴 하더라도 결대로 끝나는, 그러니까 분석이나 능력대로 끝나는 그런 흐름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경마에서 완벽한 쇼부를 보고 부산교차에서는 다적중으로 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는 이제 말이 필요 없는 대승이 필요한 거고, 또 결대로 저배당 흐름이든 중배당이 터지든 말이 필요 없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산교차를 휴장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주가 쉬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이 쉬고, 그래가지고 이제 격주로 휴장이 계속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번 주에 무조건 대승을 해놓고, 다음 주 이제 부산 쉬면은 제주하고 서울에서 완벽한 또 대승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일요경마 멋진 대승을 위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오늘은 1경주부터 오전장부터 서둘러서 강타가 한번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강력하게 붙어본다. 자,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은 어떤 마필을 강력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은 드러나는 편성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일본 프라이스톰이 눈에 띄죠. 금강균시 점진적인 유지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아쉽게 3착으로 왔지만 이번 경주 시에는 또 한 번 득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런데다가 비교적 느린 마필들 일색인 가운데 빠른 선행력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게이트 이점과 문세영 등짝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한 번 더 선행을 나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파스에서는 일본 프라이스톰이 가는 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강력하게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지면서 단통 공략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복병마들도 한 2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병마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지만,
거의 뭐 단통 공략이 유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 멋진 단통과 함께 시작을 해볼 수 있는 1호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단통이냐 단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경마 첫 번째 승부처 멋진 출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2경주 용두산이 나오는 경주죠. 용두산이 나오는 경주인데, 용두산은 제가 아까 토요경마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윤태욱 기수가 기생을 하던 마필을 지난번 교시 문세용 기수로 교체를 해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멋지게 입상을 성공을 했는데, 이번 경주시에도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직전 경주시 워낙에 많은 마필 능력을 끌어내면서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강력한 축으로 또 한 번 인정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3번 무패동자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꼭 가져가십시오. 되건 안 되건 여부를 떠나서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고 근간에 이제 발주 자체가 안 되면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범마가 없는 아주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3번 무패동자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 3번 무패동자는 인편성에서 꼭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번 용두산을 필두로 3번 무패동자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1호 2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죠. 때리고 맞추면 끝나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3경주 능력상에는 5등급 상위급을 형성할 수 있는 비교적 능력 마필들과 근간에 향상된 컨디션을 보여주는 나름의 상승된 컨디션을 보여주는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외로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일단은 눈에 띄는 마필 2번 금화둘리라는 마필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최범현 등짝으로 교체가 돼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은 이제 최범현이 먹으라고 주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순반력을 갖고 있어서 전개상 선행 내지는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가장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2번 금화둘리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래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2번 금화둘리는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후창인데 6번 수백향이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 경주 때 5착으로 왔는데 사실상 이 6번 수백향이 지난번 경주에 인기 2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안 간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능력 발휘를 했지만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5착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총력 승부는 불가피해 보이는 마필이긴 한데 6번 수백향이 무조건이냐 이런 쪽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여기에는 한두 정도는 더 가져가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백향 말고도 받칠 수 있는 마필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뭐 7번 샤인클로버도 괜찮잖아요. 기본적으로 근강경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패턴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번 샤인클로버 같은 마필들도 6번 수백향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수백향에 대한 단통 승부는 아주 권해드리고 싶은 편성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된다는 얘기는 더욱더 아니지만 6번 수백향이 완전 대끼리로 팔린다면 수백향을 자르고도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현장에서 수백향의 상태를 보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1호제 3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3경주, 4경주가 뭐냐 도냐 홀짝 경주니까
그렇게 뭐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4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과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들이 보이죠. 먼저 2번 호루라기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해서, 자, 차분한 선입 전개 후에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에도 선행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선행이 또 한 번 가능한 변성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면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호루라기는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외곽 게이트 10번 로드 1이 버티고 있는데, 요 마필은 능력과 패턴에 비해서 솔직히 실전에서 걸음이 좀 더 나온다. 실질적으로 패턴은 좀 엉성하고 부러질 공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패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만 들어가면 상당히 띄워주는 모습이고, 또 특히나 문세영 기수와는 찰떡 궁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기수가 맡기면 무조건 인기만으로 팔렸을 때 자르고 싶은 마필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세영 기수와는 호흡이 일치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가져가는데, 다음에 노드일이 기수가 맡겨서 인기만으로 팔리면 제가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마필들은 자를 수도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번까지는 2번 호루라기와 10번 노드일을 인정하는 선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000m 혼합 4군 전력미숙의 신마와 영군 성장마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아무래도 이제 신마 중에서는 9번 빅5가 그래도 가장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편성 자체가 외산마 경주라는 점에서 조금은 데뷔전 때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오히려 안쪽 게이트에 6번 같은 프리스가 있는데, 같은 프리스가 지난번 경주 때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득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6번 같은 프리스에 대해서는 강하게 믿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6번 같은 프리스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하다. 자, 그래서 요 마필은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는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강하게 한번 읽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후착은 보이는 인기마가 선전하는 구도가 아니라 의외로 배당에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도 가능한 편성이라고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5경주는 터진다. 돈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터진다. 누가 강타가 터진다라고 했다. 그리고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고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들이 따로 있다. 그래서 터진다. 그러니까 6번 같은 프리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만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중심에는 얘도 6번 같은 프리스는 꼭 가져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연속 승부처의 일환인 강타의 세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조용한 승부처. 편성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뚝심이 우수한 마필과 또 기본적인 순발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포즈를 하고 있는데, 과연 뚝심마가 선전을 할 거냐 아니면 전개 2점마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그 양분 구도에 서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당연히 8번 더전 코코라는 마필이 선전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인데, 이번에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은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8번 더전 콩쿠는 전형적인 선행만 하고 보기보다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일단은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딱 두 마리만 더 가져가면 됩니다. 당일 팔리든 안 팔리든 딱 두 마리만 더 가져가면 되고, 한 마리는 인기마이고 한 마리는 덜 팔리는 마필. 그래서 세 마리로 조져서 이번 경기 엎어치기 한 방으로, 자, 오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배당 승부에서 이긴 자금의 한 3분의 1을 여기다 오프권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제 6경기는 오프 한 방으로 때려볼 수 있는 딱 세 마리만의 향연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강타의 1호 경마 조용한 승부처 8번 도전 코코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라, 이런 말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타의 1류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편성은 은근히 까다로운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 강에도 충분히 노크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근히 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기본적으로 보면은 11번 슈퍼 가디안도 괜찮아 보이고, 10번 빛의 바다도 괜찮아 보이고, 1번 썬더스텝도 괜찮아 보이고, 괜찮게 보이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로 볼 수가 있겠고, 외곽 게이트에 12번 골드 올립도 이번 편성에선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마필들이 득실득실한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7번 선스톤까지도 방국계를 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 혼전 내지는 접전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기대치를 높게 행할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10번 빛의 바다라는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의 바다라는 마필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핑퐁을 칩니다. 그러니까 인기만을 팔리더라도 한 번씩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빛의 바다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입니다. 부러질 때도 선행 가서 부러졌고, 선입을 가면은 완전히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빛의 바다라는 마필이 입상권 진입에 가능한 전력이긴 한데, 선행을 우거지로라도 밀고 나가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편성에서 누가 보더라도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밀어서 쥐어짜서 선행을 가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또 잘 타는 기수가 장추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승부가 없어버리면은 아예 이제 그냥 늘어져 버리는 순간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성은 10번 빛의 바다도 그렇고 어느 마필 하나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 됐던 간에 이 편성에선 그래도 제일 안정적인 전력은 그래도 10번 빛의 바다니까, 빛의 바다는 일단 배팅골에 난처가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던 간에 이 편성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 다분히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편성이라서 조심스러운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배당의 가능성 노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메인 승부처, 준비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고, 인기마들로 팔리는 마필들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한, 그야말로 정확한 능력 분석이 필요한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타가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도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보이는 편성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3번 퀴피드 파워라는 마필입니다.
능력 사이즈로만 보면 굉장히 센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예, 공백기를 좀 갖고 있죠.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헤럴드 경제부에 출전을 해서 4창으로 왔습니다. 뭐 큰 부상이 있거나 그건 아니고 이 우전지 근육통과 우전지 파행기를 좀 보이면서 자동적으로 조금 길게 그러니까 휴식을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큰 병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뒷방이 다 있는 마필입니다. 추임력도 있고 기본적인 선행력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마방에서 보고서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시켰는데 3번 큐피드 파워는 이 편성에서도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라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샤이닝 크라운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괜찮은 마필입니다.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데 문제는 직전 경시 급상승에 따른 부중까지도 2kg이 늘어났다는 것이 전반적인 조건 자체가 너무 안 좋게 됐다. 이게 이제 관건인데 패턴적으로는 여전히 선취인형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직전에 이어서 소폭 하강을 하거나 또 경주력의 소폭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샤이닝 크라운도 배팅권에서 쉽게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관상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3번 큐피드 파워와 5번 샤이닝 크라운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한 자리에서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8경주는 기본적으로 3번 큐피드 파워와 여기에 5번 샤이닝 크라운 이 두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8경주는 간단하게 바라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산교차 1경주 역시도 강력한 배팅골의 충만에 후착착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바로 2번 인디안 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군계 1합격의 능력을 보여주며 3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뭐 능력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라면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말이 이렇게 뛴다는 건 뭐 굉장히 잘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라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여기 이제 한 마리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7번 행운 만남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등짝이 마음에 안 들죠. 등짝이 천하의 말을 잘 타는 문중원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바보 온달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문중원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200승도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남 호들의 낀질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유학까지 갔다 온 애가 말 타는 거 보면은 완전히 난 이해가 안 가. 어쨌든 7번 행운 만남에 문중원 등짝이라는 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괜찮은 마필이니까 자, 이 편성에서 그래도 7번 마의 선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충만하는 2번 인디안 스타를 인정을 하고 후창마 중에서는 7번 행운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구경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G2급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주가 이제 지난주에 대상 경주는 19조의 쌍포들이 날라 들어오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죠. 자, 이번 주에도 지금 쌍포들이 지금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1번 트리플라인하고 4번 녹밴드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1번 트리플라인은 지난번 경주시 일반 경주에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고 또 그 이전에 코리안 더비에서 2창을 차지했는데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우승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 경주를 앞두고는 마필의 컨디션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1번 트리플 라인이 조금 지난번 경주 때 잘 뛴 게 무리로 봐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세게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4번 녹밴드가 20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원체 추임력이 괜찮은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800에서 2창으로 왔는데 그 2창으로 왔을 때도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랬을 때 이번 견시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4번 녹밴드는 의외로 1번 트리플 라인보다는 조금 재미나게 보고 싶고 5번 돌아오는 편입니다. 컬루지 프라잉의 자만데 이 권성주 마방이 요즘 인기마가 거의 완전 사그리입니다. 완전 사그리를 이번 일드까지도 만약에 못 가면 제가 보기엔 권성주 마방은 잠시 동안은 올해 연말까지도 상당히 고전을 하지 않겠느냐. 말을 안 가는 것도 있고 못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방 자체가 좋은 마필이 많은데 전부 사그리 같아서 아니 이건 제가 보기에 금왕 목장장 정도 하셨으면은 마필을 경주마뿐만 아니라 휴양마 모든 또 처음에 잘하는 말까지도 다 이렇게 만져보시고 커가는 모습을 봤으니까 누구보다도 말에 대해서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기세가 꺾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갔다 하면 져버린다고 승부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 33조 마방은 조금 사거리를 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오히려 돌아올 연표가 2000m에는 좀 짧다는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4번 녹밴드를 굉장히 좋게 봐요. 4번 녹밴드를 굉장히 좋게 보고 2000m가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당연히 이 편등에서는 9번 영천 에이스도 괜찮죠. 정말 뚝심의 향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번 영천 에이스도 괜찮게 봅니다. 샴꾸 뛰면 이번에 더 뛸 가능성도 있다. 예, 더비를 먹고 이번에 또 한 번 먹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영천 에이스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쪽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4번 녹밴드하고 9번 영천 에이스는 되는 마필이고 오히려 트리플 라인하고 이 5번 돌아온 연표는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4번 녹밴드와 9번 영천 에이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농림축산부 장갑의 대상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부산경마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하지만 은근히 배당에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4번 글로벌 강호입니다. 당일날 누가 팔릴지 상당히 궁금한 경주예요. 이게 의외로 또 안 되는 놈들이 팔리고 되는 놈들이 뒤로 또 잡바이가 돼서 좀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4번 글로벌 강호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 선두권 경합으로 선두권의 능력마들을 모두 자르고 갈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추입형 마필들이 1000m이지만 득세를 하는 쪽에다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1000m니까 앞선의 마필들이 어느 정도 경합을 하더라도 앞선의 마필들이 선전할 가능성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뭐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인데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당은 당연히 어느 쪽으로 팔릴지 모르겠지만 배당은 당연히 선행마 쪽에 많이 쏠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많은 그쪽으로 쏠리고 배당은 당연히 추입형 마필들이 올라오는 그림 쪽이 배당의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오히려 선두권이 무너진다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멋진 적중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일요경마 강타의 1호제 10경류가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중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10경주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4번 최강전사라는 마필입니다. 뭔 최강전사요? 이게 되겠어? 아무래도 페로비치가 말을 못하는데 이게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근간에 좀 헤매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지난번에 3착으로 왔지만 지난번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의지가 없었던 3착이에요. 심신지려한테 승부를 줬는데 심신지려가 무너져버리고 최강전사가 어부지리로 3착을 온 게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어차피 4번 최강전사가 총력전을 펼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자력 입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최강전사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 준배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도 가능한 승부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판에 현혹되는 게 없이 그야말로 능력 분석을 해서 능력대로 나오는 마필들에게 강한 힘을 주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배당이면 배당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붙어보는 일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레이디오고마 UCC 중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3경주 아주 우수한 추임마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그나마도 정계당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4번 원더풀 스타와 5번 원더풀 청해라는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아주 빠른 선행마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종반 뒷심이 우수한 7번 가든 파티나 여기에 4번 원더풀 스타 같은 마필들이 올라올 수 있는 편성도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는 4번 원더풀 스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도 우수하고 건강률시 점진적인 명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스까지는 4번 원더풀 스타를 오는 마필이다.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5번 원더풀 청해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1번 핫커맨더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당연히 현장 상태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려볼 수가 있겠어요. 1번이냐 5번이냐 이 정도만 구분해 볼 수 있고 4번 원더풀 스타는 이 편성에선 강력한 배팅골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매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준매인 승부처는 7월달부터 제가 7월 둘째 주 노을경마 때부터 새롭게 신선한 승부처가 있는데 단방 승부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경주 정도 단방으로 때리는 단방 승부처가 있는데 오늘 이번 주 부산경마는 없었어요. 자체 금요경마는 단방 승부처가 없는데 토요경마하고 일요경마는 꾸준히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준매인 승부처를 한번 단방으로 때려볼 생각도 있어요. 단방이라는 것은 받치는 막건이 없이 털도 없는 단방을 때리는 것을 단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단방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인데 만약에 단방이 아닌데 하나를 받치고 가려면 당연히 9번 빙고스타라는 마필을 받쳐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만은 아니지만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선행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되다 선입 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등짝이 또 최상현이 열심히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섭네요. 이 9번 빙고스타가 과연 한 바퀴를 돌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쨌든 받친다면 9번 빙고스타를 받쳐보고 싶지만 이 마필은 맥시멈이 받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단방으로 때려볼 수 있는 준매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마 이변이 발생한다면 9번 빙고스타의 이변 가능성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하지만 준매인 승부처 부산교차 4경주는 받치는 막건 없는 털도 없는 단방으로 때려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는 상당히 지저분한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롭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경주예요. 1번 슈팅 브라운
일단 사이즈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야, 요아피는 이제 과연 이번에 정면 승부를 띄울 것이냐, 여부가 갖고 있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슈팅 브라운은 어찌됐든 이 편에선 한 번도 배팅골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워낙에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분명히 불안한 요소도 있고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어요. 뒤통수라는 것은 바로 6번이 대호장군을 얘기하는 건데, 대호장군도 총력전을 펼치면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이 공백후 근간 세 분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 슈팅 브라운이 안 가고 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바로 이 6번 대호장군이 가서 승부를 해버릴까봐 그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1번, 6번 맞고는 올 가능성은 없고 1번이 잡바이가 되면서 6번이 올 가능성, 그 경우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충마를 3번 성산패총으로 갖고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1번, 6번을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당일 충마 선정이 강권인 경주인데 3번 성산패총을 놓고 1번, 6번을 때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1번 슈팅 브라운을 축으로 놓고 정성으로 가는 게 좋으냐. 이게 강권인데, 그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8번 OS 포천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폭발적인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한 바퀴를 일수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전과 같은 멋진 추임력을 보여주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번 OS 포천은 자르고 갑니다. 자르고 간다면 바로 아까 말씀을 드린 3번 성산패총과 슈팅 브라운, 이런 6번 대호여장군, 이런 마편들의 선장길 대치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성산패총을 배트게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과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상현이가 좀 타면은 좀 19주에서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해요. 간혹 가다가 인기마의 개성의 이구도 네, 실력 발휘를 안 하고 능력 발휘를 안 하면서 잡바이가 되는 경우를 가끔 봐왔거든요. 그래서 2번이 IM 넘버원이 과연 정면 승부를 해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승부만 한다면 이 편성에선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IM 넘버원을 강하게 읽어주는 편성이다. 자,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는 마지막 승부처인 만큼, 끝장 승부처인 만큼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맞추고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엔 2번 IM 넘버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일요경마 경마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하고 이제 일요경마를 다 끝내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보다 조금 나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적중은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배당 적중은 어느 승부처에서 제대로 맞춰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멋진 예상으로 자, 이번 주는 말이 필요 없다, 무조건 대승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현장에서 강타와 함께 멋진 대승으로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감사합니다.